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을 찾아가 이 장지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서울 현충원이 이미 만장이라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의 묘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특히 이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보훈처 측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최근 이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백 장군 본인도 대전 현충원 안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당사자 앞에서 그 뽑힐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좀.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얘기했을까 같은데.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국립묘지법하고 이 친일 찬양 금지법인데 이 국립묘지법 개정의 핵심이 기존에 있는 이제 친일 행위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이장 그리고 혹은 친일 행적비를 그 현충원의 안장함지 옆에 설치하는 거죠. 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논란이 크게 이제 두 축이잖아요. 첫째 진짜로 보훈처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네, 했을까? 왜냐하면 논란의 발단이 그거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어떤 백선엽 장군의 어떤 이제 과거 행적에서 과연 그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느냐. 네.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당신 묘가 팔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면전에 대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아니,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진짜 뉴스거리긴 해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그래서 근데 크게 거꾸로 보도하는 이제 그래서 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드는 거고요. 네. 일단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립현충원에 안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네.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지금 네, 국립현충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예컨대 백선엽 장군 문제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다 어떻게 보면 뭐 빼든가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어떤 뭐 표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안장을 하는데 네. 다만 어떤 이제 묘비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어떤 이제 그 내용을 기술을 한다.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친일 아직까지는 행적을 기술을 한다. 네. 그래서 법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광복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충원의 일부 인사들이 친일 인사들인데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네.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거고 특히나 이번 21대 국회 당선자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수진 당선자가 있죠. 뭐 일부 당선자들이 그런 요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네. 논의에 좀 어떤 밑바탕이 깔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요 문제하고 친일 행위자를 국립현충원에 둘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지금 기존의 서울 현충원이 너무 꽉 차가지고 대전에 일부 좀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갑자기 섞이게 된 거죠.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 한쪽에서는 친일 부역자 아니냐, 네. 독립군 때려잡았던 네. 또 한쪽에서는 반공의 영웅 아니냐. 근데 이런 두 개 다 거잖아요. 맞아요. 뭐 반공이라 보기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둘 다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네. 지켜낸 영웅 아니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6.25 때에 백선엽 장군이 전쟁 중 활약한 거에 대해서 뭐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동시에 이분이 이제 그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만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에 보고서를 내면서 네. 공인 친일파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당시 공식 보고서를 인용을 해보면 만주 국군 중위로 1942년 소위 임관 이래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고 1943년부터 간도특설대에서 항일 세력을 탄압했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친일파라는 것도 논쟁이 있을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양쪽에서의 이게 워낙 뚜렷한 인물이다 보니까 보수 인사들은 뭐 6.25의 이순신이라는 이순신 얘기를 뭐 했어요. 말을 하면서 혹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반대쪽은 예를 뭐 들어서 지금 1599님은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유튜브로 최한님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만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어떤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두 개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결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이럴 때는 문제라는 결국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있는데요. 뭐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상해 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3.1운동과 상해 그렇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걸 기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헌법에 반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된다면, 그 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네.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처리가 안 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충원에 안장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물론 백선엽 장고라고는 다른 다르죠. 케이스지만 네. 여기서 사실은 기준이 있죠.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보면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쿠데타 어떤 그 수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헌법 전문이? 뭐 이제 헌법이라는 큰 기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어떤 가치관적인 문제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네. 사실 그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긴 합니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가보훈처장 예방안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네. 거론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보훈처장은 현행법상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맞고 다만 서울의 안장이라서 대전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거고 서울은 국방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답변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긴 헌법 하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문이 선언적 의미가 있느냐, 또 규범적 효력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근거로 이런 논의를 전개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자 이제, 말씀처럼. 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가치관의 충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가치관의 충돌의 문제라고 한다면 서로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그다음에 어떤 이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건 갈등을 그렇죠. 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나마 합의되어 있는 결과물이 헌법 전문 아니에요.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하면 된다. 저는 만약 이 두 개가 만약 진짜 대화가 안 된다면 헌법으로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어떤 근거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전문위원 회의에 법원행정처 위원을 파견해 참석을 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증거 능력으로서의 그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같은 조건이었는데 이제 검찰이 그 작성한 조건만 조금 다르게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네.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대법원은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면서 원래는 공포 후 4년 이내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훨씬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게 우리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받을 때 얘기하는 거는 조서에 다 남깁니다. 네. 서류를 작성하죠. 그렇죠. 증거가 다 증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예컨대 경찰에서 얘기하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법정에서 얘기하고 증거가 3개입니다. 그렇게 그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그 조서를 열람을 해서 맞습니다. 날인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10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하겠지만 법원 와서 번복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은 똑같아요. 경찰은 법정에 와가지고 경찰이 얘기했던 거 내용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럼 증거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검찰권 인정을 한 거예요. 검찰은요 뭐가 문제냐면 되게 강력한 효력을 줍니다. 네.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얘기하겠습니다. 특신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고문이나 이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능력 인정해 버렸어요. 특신 상황 이제 특별히 신뢰할 만한 실만한 상황. 상황이에요. 그걸 역시 줄임말이 너무 특신 잘하십니다.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청자분도 아시겠지만 특신 상황 하에서
진술했다면 증거를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서 작성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투구하고 그것만 잘 되면 유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번 이제 바꾸는 형사소송법 거죠. 개정안에서 네. 만약에 이제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부인하면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 끝입니다. 증거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바꾼 법률을 언제부터 그럼 효력을 발생해서 시행할 수 있겠는 이거잖아요. 이 사실 4년 내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웃긴 거거든요. 유예 기간을 이제 그 최대 4년까지 둔다. 왜요? 10년 하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그 뭔가 법률의 어떤 그 저기 시행 들어가는데 유예 기간을 4년 두는 경우는 거의 1년까지는 줄 수 있죠. 예. 6개월. 그리고 예. 그건 왜 주냐면 너무나 혼란이 클 때요. 그렇죠. 민생 법안 같은 거. 예. 그렇지만 이거는 검찰이 쓰는 법안이에요. 음. 검찰 국가 권력이 쓰는 법률을 4년 정도 유예를 준다? 사실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4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정책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4년 뒤가 되면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 혹시 이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그러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거를 단서 조항으로 뒤에 붙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고는 범위 내에서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안 해도 되죠. 맥시멈 4년으로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무슨 법안이 개정된 겁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바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쉽게 보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공판 거죠. 중심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4년 이내에 이 말을 했지만 빨리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네. 만약 한만호 씨가 이 법 규정이대로라면 법정 와서 번복하잖아요. 앞에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아, 그렇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네, 그 사례가 그러면 있네요. 검찰에서 진술 70번 뭐 했다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에서 했던 거는 하는 척만 해주면 되고 법원 가서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법정에서.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말할 것도 없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말씀하니까 잠깐 한 약 30초만 새길로 새도 될까요? 세려고 내일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 청기누설이 내일 나가지 않습니까? 청기누설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얘기에서 떠오르는 건데 이거 어떨까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그다음에 그 한명숙 사건에서 등장했던 그 진술 강요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 네. 재밌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청기누 설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기대. 다시 돌아가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청와대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토론을 개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한 건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 들어간다고 이제 못 박는가를 보면 네. 검찰 개혁 의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가늠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만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완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빨리 된다면요 검찰 개혁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의 문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당장 생각합니다. 지금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찰발 보도들이 또 막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검찰 내에서 반발하고 있다. 무죄가 갑자기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죄 입증이 검사로 상당히 힘들어진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바로 법원 입장과 동일하다. 그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행령을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제 국회에서 합당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통합당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에서 이 합당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건데요. 네. 당명, 당원, 강령, 주요 당직 다 이제 통합당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선포식이 끝난 직후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의 엑스파일을 해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 작업이 더뎠던 배경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옮겨보자면 원 대표는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오찬을 했다,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한국당의 선전을 축하하면서
당선인 가운데 호남 출신이 5명인 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통합당의 지역 취약성이 호남인데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으로 다가서면 좋겠다. 그 역할을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당분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김종인 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면 예. 무관의 위원장이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은 쓰고 있었던 건가요? 황교안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난 상황이었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원유철 대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려보라는 말씀이셨다라고 본인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호남 중요하죠. 저는 네. 그건 충분히 어떤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미래한국당이 존치가 돼야만 이것이 더 부각되고 정적으로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하고 관계성이 있다고 좀 보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원유철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네, 이마에 네, 드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통합을 꼭 그렇게 서둘러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답변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맥이 상통한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아무튼 이건 근데 팩트 체크 사항이니까 그렇죠. 좀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저는 더 그러니까 주목 거는 게 X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X 파일이 아니라 X 파일 1으로 돼 있던데요, 맞죠? 아니 뭐 그 이후에 이제 2, 그 3가 있을 그러면 것 같아요. 지금 후속편이 계속 예고, 그러니까 네. 후속편이 있다라는 예고 아닌가요? X 파일 1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철 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원유철이 이제 고백이 됩니까? 고백이죠. 자백으로 아니 말하기는. 폭로라고 해야 됩니까?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뭐 고백 정도인데 네. 여기서 좀 더 커지면 폭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전날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고 뒷배기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약간은 이제 원유철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페이스북 글이 좀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미래한국당이 뭔가 내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될 테니까 아니다. 사실은 우리 다 뒤에 같이 자리 먹었던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나는 네. 그 지시를 따르고 싶었는데 통합당 지도체제가 늦어지면서 이걸 밝히지도 못하고 나만 소가리를 했다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식의 주장인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 실제 속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해왔던 그 언행에 대해서 약간 이제 쉴드 치는 뭔가 아무튼 명분을 만들어 놓는 김종인 위원장 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어제 없었죠? 예. 지금 뭐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곽우신 기자가 아마 미래통합당 출입하시죠? 네. 네, 조만간 그러니까 답변을 갖고 오실 거라고. 뭐 1일부터 이제 공식 일정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예. 백브리핑을 하게 되면 네. 그때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보게 되면 독자 취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독자적으로 제가 그 정도 끈이 아직 죄송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